에 관한 가치관과 소비 생활 그 관계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한 소비 생활, 좀 낭비하는 습관들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될 수 있고 그 훼손된 자연은 인간의 삶에 불편함,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 열기를 살펴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 환경에 관한 가치관은 우리 소비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어떻게 자연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모로의 우리 생활 모습에 결정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소비 생활에는 매우 크게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158쪽에서, 자, 우리가 소비 생활이라고 하는 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자, 무려 2,700리터의 물이 사용되고 3.6kg의 탄소가 배출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우리가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그 점이 우리가 잘 알아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소비 생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오염 물질은 언제든지 항상 배출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런 환경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형식으로 소비 생활을 가지는 게 아무래도 자연에게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들을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그렇게 그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158쪽에서 이 자료 더하기에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적인 소비 생활은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자, 가영이가 왔고, 그 다음에 자, 뒤에 있는 내용 계속 보면은 159쪽 내용 보면은,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보는 이 내용 맨 끝에서 물어보는 이 물음의 답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적 소비 생활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 문제를 일으킬까? 자, 첫 번째로 보면은 그 먼저 한정된 자원을 고갈시키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자원들이냐? 자, 석유, 석탄과 같은 지하 자원, 그리고 산림, 수산 자원 등은 지구에 굉장히 풍부하게 보여지지만 그 양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함과 만족, 물질적 만족만을 생각해서 이러한 소비 생활을 멈추지 않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고갈되겠지만 그 고갈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들이 많아질 수 있다입니다. 자원 고갈로 인한 환경 문제. 그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로는, 자, 물질주의적 소비 생활은 지구 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위협한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자정 능력의 의미입니다. 자정 능력의 의미. 자,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생태계에 위해나 변화가 발생할 때 생태계가 그 변화에 적응하고 균형을 유지하여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람에게도 혹시 과학 시간에 항상성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생물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 들어봐요? 처음은 아닌데 처음 들어봐? 항상성이란 얘기? 들어는 자, 봤어요. 우리 몸은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까?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하려고 할까? 유지. 같은 거 유지. 우리 체온이 항상 언제 몇 도가 정상이에요? 36점. 36.5도 거기서 막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지. 자, 우리 몸은 항상 그 체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더우면 뭘 흘리고? 땀. 땀을 흘리고, 추우면 몸을 벌벌 떨면서 그런 식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 그게 항상성인데, 자연도 환경이 오염되고 변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자연 그 원래의 모습으로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넘어져서 상처가 나면 굳이 연고나 약을 바르지 않아도 스스로 회복됩니까? 아니면 그 상처가 끝까지 남아 있어? 회복. 회복하죠. 그것처럼 자연도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몸도 너무 심하게 다치면 그게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돼요. 안 되지.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너무나도 심한 오염이나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지면 그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자정 능력이 상실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말 그대로 지구는 여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염된 물이나 공기 등을 스스로 정화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좀 더러운 얘기를 좀 해보면 방구 끼죠? 방구 낍니까? 안 낍니까? 가스가 나와요? 안 나와? 껴요. 그지? 송이가 갑자기 보면은 자, 교실에서 방구 낀다고 해가지고 냄새가 계속 남아있냐? 사라지냐? 사라지겠죠? 사라지지?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자정 능력입니다. 근데 교실에서 한 명 끼는 거는 크게 영향이 순간적이지. 네. 근데 갑자기 28명이 동시에 다 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끔찍하지? 안 돼요. 생각만 해도. 뱃속에 있는 가스가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교실에 있기가 어려울 겁니다. 말 그대로 교실 그 자체가 오염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물질적 소비 생활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게 되면 이 환경도 그것이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게 되고, 자, 말 그대로 이 깨끗한 환경을 이제 완전히 상실하게 될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자, 우리의 생활 습관, 소비 생활을 평가해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은 여기서 점수를 한번 매겨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뭐 좋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질문들을 한번 의미를 혹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 보면은 자, 일회용품 구매를 자제합니까? 라는 물음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일회용 나무 젓가락이 많이 쌓여 있어요? 아니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어때요? 나무 젓가락이 많이 쌓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많이 쌓여 있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은 주로 우리가 소비 생활 습관에서 뭘 자주 시켜 먹는다?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다. 근데 우리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일회용 나무 젓가락 그리고 일회용품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선택할 수 있지 않니?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이런 어플로서 배달할 때 일회용품을 넣어주지 말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 있는 배달 음식점에서 그걸 잘 챙겨주느냐 안 챙겨주느냐 그것도 약간 문제가 되긴 하는데, 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소비 생활 습관과 관련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급식소에서 음식을 다 먹는 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남기는 거. 그다음에 자,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 자,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구매하는지, 실제로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지, 광고에 현혹되어서 굳이 안 써도 되는 물건을 사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한번 자기에게 되물어보고 물건을 소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환경에 친화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 또 한 번 더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들 학용품 쓰는 거를 보면은 자, 필통에 볼펜 많아요, 적어요? 특히 좀 여학생들은 좀 많은 편이 많던데. 보면은 똑같은 색깔 볼펜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자, 그 볼펜을 우리가 끝까지 잉크가 마르고 닳도록 씁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갈아탑니까? 갈아타요. 뭔가 갈아타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사소한 것들이지만 우리한테는
환경과 그리고 이 소비 생활을 친환경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다음에 6번 분리수거 잘하는가? 7번 환경 친환경 제품들 이런 것들이 표기되어 있는 물건들을 혹시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가? 이런 물음을 던지는데 이 물음들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답변 형식으로 많이 나오게 된다면 내가 친환경적으로 소비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질문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친환경적인 소비 생활. 방금 여기서 159쪽 아래 물음에서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조금 파악할 수 있었는데, 자, 그러한 소비 생활, 이런 소비 생활을 가지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자, 여기 나오는 160쪽에 나오는 이 4컷 그림을 보면 자,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해. 나부터 이런 변화들을 실천해 보자. 자, 보면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쓰레기의 40%는 포장지. 그래서 이 아저씨는 장바구니를 쓰자. 그리고 온실가스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를 아껴 쓰고 그리고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를 타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생활 모습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여기에 이 생각열기에 나오는 물음에 대한 답은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서 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말인즉슨 앞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 의미, 그 부분을 살펴봤었습니다.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하나의 모습으로 이 소비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구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에서 비슷한 부분이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생각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친환경적인 소비 생활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조금 진도 좀 나갈게요. 보면은 162쪽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자, 환경 친화적인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이고 나로서부터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우리가 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건데 자, 일단 이것이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부터 일단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부터 그런 문제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생각 열기에 또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이 그림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3층에 있는 이 교실에서는 이 교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혹시 보면은 에어컨을 틀어놨어요. 그렇지.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어떤 상황이 하나 더 있어야지. 여기. 창문을 열어. 창문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어놓는 전기 낭비. 여기도 전기를 낭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주 일상적인 생활 습관 중에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 보면은 여기는 화장실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양치하면서 물 틀어놓고. 물 틀어놓고 양치하고 있는 물 자원 낭비지.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학생들 아주 여러분들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어때?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음식 버리기. 좀 양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엄청 한가득이다, 그지? 한가득 있는데 얘네들 표정 보세요. 어떤 뭔가 문제 의식이 있어 없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없어요. 같아? 그냥 없어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불 켜고 가는 불 켜고 나왔어요. 그렇지.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전원을 끄지 않고 이대로 그냥 나가려고 하는 거. 자, 보면은 이런 모습도 그렇고, 막 이런 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상적인 모습이긴 한데, 자, 우리가 좀 이런 게 있지. 남의 잘못은 눈에 잘 띄어야 안 띄어요? 잘 때. 남이 잘못하고 있는 거는 참 잘 띕니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잘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실제로도 환경 혹은 그 외적인 환경 외적 이 주제 밖에 있는 부분에서도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는 크게 자, 친환경적인 환경 친화적인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서는 참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볼 겁니다. 교과서에서도 여기서 일상생활 속 여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기 말하는 사회적으로 두 번째는 사회적인 노력.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노력.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언급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그 부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과서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예시를 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 되겠는데 자 보면 자 그다음 페이지 163쪽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쉽게 외울 것도 없어.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다 그걸 한 번 더 언급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삶을 실천하려면 첫 번째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자원 소비를 줄여야 한다. 두 번째 자원을 재활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이러면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들도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아나바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아자 뭡니까? 아껴 쓰고 나, 나눠 쓰고 바, 바꿔 쓰고 바꿔 쓰고 다. 다시 쓰고 그런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실천했다는 거지. 맞지? 환경 친환경적인 삶을.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은 예를 들 필요는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냥 아껴 쓴 적, 바꿔 쓴 적, 그리고 다시 쓴 적. 하나, 다. 그리고 또 다시 쓴 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충분히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그런 예시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여기 뒤에 있는 교과서 뒤에 있는 예를 들어도 참고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조금 잘 기억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이런 아나바다 운동과 같은 것들이 자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보면 이 사소한 일로부터 우리는 커다란 변화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이고 그다음에 탐구 2번 내용 보면은 자 환경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선생님이 1학년 때 수업했던 내용들 중에 도덕적 민감성 혹시 기억납니까? 네. 민감성? 이 어떤 문제를 내가 인식하는 거야. 문제가 있다라고. 어떤 것들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들을 도덕적 민감성이라고 하는데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우리가 의식하는 거 그걸로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간 시작이 되는데 탐구 2번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아파트 옥상에서 무당벌레들이 잔뜩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느낀 거야. 그냥 길바닥에 벌레 몇 마리 죽어 있는 건 그냥 그렇게 지나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얘네들이 왜 죽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알고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자, 환경을 좀 더 개선시키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탐구 2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문제의 답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써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5쪽에 보면은 환경 친화적인 삶을 위한 사회적 노력입니다. 이제 사회적 노력. 자, 단순해요. 이거는. 자, 사회적으로 공동체 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도와 시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제도에 적용을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규칙과 법이 만들어졌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예,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좋은데 교과서에서 지금 예시를 든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면 혜택 주는 거.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했을 때 다시 혜택으로 돌려주는 그린카드 제도. 그리고 환경 오염을 시키면 세금을 많이 물리는 거. 근데 이 지금 교과서에서 예시를 든 건 여러분들의 학생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실제로 경험해 본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일상적인 부분에서 그런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변화시킨 것들을 말해주면은 앞선 시간에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줬을 겁니다. 여러분들 편의점 가면은 봉투 필요하세요? 라는 물음을 던지죠. 네. 물건을 많이 사게 되면. 자, 그 물음이 왜 나왔을까? 봉투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걸 왜 돈 주고 사게끔 만들었을까? 예전에는 그냥 줬는데. 봉투가 환경 오염을 시키니까. 그렇지. 근데 보면은 사장님들이 그걸 그렇게 환경 오염을 생각해서 편의점 사장님이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하는 걸까? 아니요. 아니죠.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가게가 어떻게 됩니까? 봉투를 그냥 그냥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아.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도지. 이게 바로 제도입니다. 법입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편의점을 갈 때, 대형 마트를 갈 때 뭘 준비해서 가도록 유도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장바구니. 그렇지. 장바구니, 뭐 에코백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도록 법과 제도로서 우리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이 사회적인 노력으로 나타난 변화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 법은 사라질까? 끝까지 유지될까? 유지. 유지? 사라질 겁니다. 사라질 거야. 왜? 우리가 이런 아직까지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게 습관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네.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법과 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바구니가 우리가 생활에서 뭐 쇼핑을 할 때 꼭 필요한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장바구니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겠지. 마트 갈 때, 어디 뭐 쇼핑하러 갈 때. 그렇게 되면은 굳이 그런 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겠지. 그렇지? 우리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그러한 제도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 외적으로도 보면은 공공 자전거 대여 제도, 그리고 환경 마크 제도를 통해서 친환경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간이 빠듯해서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국제적인 협력입니다.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면서 얘기를 할 텐데, 보면은 자, 지구온난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이 이런 온실가스 배출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교토 협약이라는 것이 맺어지게 되었고, 선진국, 개발도상국 이런 다양한 나라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약속을 공통으로 맺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은 교토 협약의 의미나 그 가치가 중요한 걸까? 아니면 그 교토 협약이라고 하는 걸 맺게 된 이유가 중요한 걸까? 이유. 그렇지. 둘 다 어떻게 보면 관점에 따라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보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걸 왜 맺게 되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자, 환경 문제는 앞에서 선생님이 말했을 겁니다. 국경이 없어요. 환경 문제는. 국경이 없어. 환경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해야 됩니다. 바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과 그 피해나 어떤 결과를 가져다 받는 국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가까이 우리나라 예시를 들면, 자, 우리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죠. 맞지? 자, 그 미세먼지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주변 국가에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그리고 다양한 나라들이 모여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시간이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자, 간단하게 3가지 봤습니다. 일상적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인 노력,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했습니다. 좀 길게 했는데 좀 빠듯하게 쪼았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서영이가 왔고 민서 왔고 3명이 결석입니다. 자, 3명은 선생님이 따로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